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지 모르겠네. 지금 몇 분 했니? 안녕하십니까. 펠라주 원철TV의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오늘 이어서 요실금 내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점점 날씨가 가을로 깊게 들어가면서 요실금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환자분들은 항상 어떤 수술을 결정할 때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간단한 수술을 받더라도 여기저기 정보를 알아보고 잘하는 선생님, 경험이 있는 선생님, 또 성공률이 높은 선생님, 부작용이 없는 병원을 찾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요실금 테이프 수술이라 할지라도 요새 입원까지 하지 않는 굉장히 간단한 수술일 수 있지만 환자분들이 오랜 동안 병을 앓고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연세도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특별히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거나 또 방치해뒀던 경우도 많을 겁니다. 주변의 자제분들이나 가까운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진찰받기 전 병원을 잘 선택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런 환자가 있었어요. 환자분 중에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생식기 아닌 비뇨기 쪽을 수술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제가 이런 수술한 지가 20년이 다 돼가는데 그랬더니 일부 보험회사에서 과거에 그런 얘기가 좀 많았는데 비뇨기과에서 해야 된다, 큰 대학병원에서 해야 된다, 또는 입원을 해야 된다, 그래야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라는 등등의 보험사만의 어떤 정책을 적용하면서 환자들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환자들이 수술을 못하는 경우나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환자도 비슷한 경우로 본인이 들어온 보험 관련해서 아마 문의를 했었고 그쪽에서 그런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는 저에게 문의를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실금 테이프 수술은 산부인과에서 아직은 비뇨기과에 비해서 아주 월등하게 더 많이 이루어지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수술은 제가 트레이닝 받을 시기만 해도 제대로 산부인과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이 수술은 제가 트레이닝 받을 때 비뇨기과 선생님에게도 이러한 수술은 없었고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과가 전문과냐. 요실금에 있어서 테이프 수술은 비뇨기과나 산부인과나 저는 큰 차이가 없다. 그 수술의 경험과 연륜이 더 많은 선생님이 더 잘할 것이다. 전에도 비슷한 콘텐츠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문성이라는 면을 봤을 때 산부인과 같으면 아기도 봤다가 복강경 수술도 했다가 요실금 테이프 수술도 가끔 드물게 하고 하는 것보다는 요실금 수술이면 요실금 관련한 또 그 근처에 약간 비슷한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선생님이 전문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요실금 테이프 수술과 같이 많이 이루어지는 질성형 수술, 대부분 우리가 요실금이 발생하는 원인이 출산과 노화 아니겠습니까? 분만 손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분만 손상으로 인한 골반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요실금이 발생하고 고갑성 요실금이 그로 인해서 이런 테이프 수술을 하게 됩니다. 요실금 테이프 수술은 수술 자체는 한 10여 분 국소 마취를 해도 충분하고요. 자, 그럼 출산을 하는 곳은 또 분만 손상이 생겨서 그거를 회복하는 곳은 산부인과일까요? 비뇨기과일까요? 아이를 받아보지 못했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 꼭 임신 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또 산후기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출산, 자연분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경험, 분만을 해보고 또 분만으로 인해서 다친 부분을 고쳐보고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질병성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출산을 하고 분만을 하고 그렇게 관련된 여성이 가는 곳은 산부인과입니다. 그곳에서 발생한 분만 손상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그러한 다양한 문제를 한꺼번에 고치기 위해서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아직은 저희 나라에서 비뇨기과가 출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정확히 알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물론 소음순이라든지 배음순 관련한 미용 성형을 특별히 하는 경우에는 과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마저도 성형외과도 좋고요. 비뇨기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산부인과는 당연히 큰 문제가 없이 자주 보던 구조고 치료했던 다른 질환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술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것과 잘하는 것은 차이는 물론 있겠죠. 수술을 할 줄 아는 것과 수술을 잘해서 결과가 좋은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요실금 퇴입 수술이 필요하다 하면 경험이 있는 산부인과, 비뇨기과 다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질성경험을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유가 확실하신 분께서는 저는 산부인과를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산부인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외음부를 수술할 때는 잘하는 분, 하지만 수술 경험이 있는 분, 이러한 여러 가지 출연에 대한 경력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하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병원에서 과연 이것을 전문화해서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연륜이 병원이 이러한 수술을 한 경험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두서없이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술은 결과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 수술을 했던 병원의 후기, 만들어진 후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진실된 후기,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분이 수술을 했다 그러면 그 병원도 방문하시고, 또 홍보가 너무 잘 돼 있어서 한번 가보고 싶은 병원은 가서 여러분들이 미리 질문할 것을 정확히 제가 오늘 드린 그런 정보를 조금 정리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상의를 해서 그분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결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요실금 관련해서 어떤 전문적인 질환에 대한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병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시술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고려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